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 지역사회의 이슈와 뉴스를 잇는 시사기획 이슈 있다의 윤상범입니다. 자, 오늘은 신년을 맞아서 올 한 해를 전망해 보고요. 이제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총선에 대한 이야기까지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죠. 김동현 제주민해총 이사장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리고 강호진 제주대한연구공동체 공공정책센터장 함께 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현덕규 변호사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김승욱 전 국민의힘 제주시을 당협위원장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자, 여기 세 분은 단골이신데 김승욱 위원장님 오늘 첫 출연이신 네, 거죠? 첫 출연입니다. 예.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새해를 맞았으니까 네 분과 함께 올해 전망부터 좀 해보도록 하죠. 아마 올해 화두가 나라도 그렇고 우리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제주 지역도 그렇고 경제 회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해 전망도 사실 이렇게 밝은 편은 아닌데 제주도에서는 총 1조 2천억 원을 투자해서 제주 경제의 대전환을 이뤄내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물론 세부 내역들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네 분께 이 1조 2천억 원을 투자해서 제주 경제의 대전환을 이뤄내겠다는 부분 총평을 좀 부탁드리도록 할까요? 김동현 이사장님부터 시작해 볼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정이 이제 외면할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지금 오영훈 도정이 중점을 두고 있는 것들이 우주 산업이라든지 UMA라든지 예. 항공 교통이라든지 이런 소위 말하면 미래 신성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있는데, 근데 또 한편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하면서 이제 더 이상 성장 유지의 정책이 더 이상 우리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일단 일종의 대전환의 시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좀 필요한 이런 성찰이 좀 필요했으면 좋을 텐데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가시적인 일부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가시적인 어떤 성과들을 보이고 있지만 그게 실제로 민생 경제라고 하는 부분들, 특히 이제 서민들의 어떤 경제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좀 미흡한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서민 경제와 좀 괴리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이시고 현 변호사님께도 이 부분 여쭤볼까요? 예, 사실은 이제 경제 성장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하려면 확대 균형을 계속 만들어내야지 축소가 된다든가 정체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그 1조 2천억이라고 얘기는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은 결국 제주도 내에서 모든 경제 활동이 골고루 발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도정은 기반을 만드는 데 저는 이제 치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가 경제 활동을 함에 있어서 가장 불리한 거는 이 물류 인프라입니다. 현재 이제 선박과 이제 항공으로 대부분의 거를 해결하고 있는데 뭔가 이제 그 사실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 미루어지고 있는 제2공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새로운 어떤 접근도 필요한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깊은 고민 없이 새로운 어떤 단발성 사업을 통해서 마치 그것이 제주도를 새로운 어떤 경제 규모로 이끌어갈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그거는 좀 현실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그 어떤 고민은 별로 들어있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부분 좀 보입니다. 도정에서 바로 반박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미래 산업에 대해서 지금 뭐 아까 얘기했던 UAM이라든가 수소, 그다음에 우주 산업까지 하고 있는데 이걸 단발성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아마.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예를 들어서 그런 사업을 해서 제주도가 전국에 아니면 전 세계 그걸 모두 이제 소위 말하는 도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제주도를 끌고 나갈 수 있겠지만 그건 우리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도 할 테고 제주도에서 좀 그 산업이 제주도 경제에 어느 만큼 파급 효과를 맺힐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주도의 모든 제주도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농업인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사업 기회가 이게 지반이 올라가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많은 성취를 하려면 높은 산 마루에 있으면 조금만 성취해도 전체 높이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기반을 끌어올리려면 그런 인프라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저는 도정은 그런 데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변호사님도 약간 좀 괴리가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좀 이해가 되긴 합니다만은 센터장님께도 좀 여쭤볼까요? 우선은 이제 변호사님 말씀 반박은 아니고 그 미래 성장 산업, 발전 산업을 선정해서 끌고 가는 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이와 관련해서 오영훈 도정이 올해에는 성과를 내겠다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 저는 반대하진 않는데 다만 예를 들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 외형적 경제 규모로 보면 GRDP, 소위 말하는 지역 내 총생산이 21조가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1인당 개인 총생산은 전국 최하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경제 총량만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도민 개개인의 삶을 구체적으로 바꾸는 그런 정책적 배려나 실행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 같습니다. 내실 그리고 이제 불균형 측면에서도 좀 접근을 해주셨습니다. 자, 김성욱 위원장님께도 좀 여쭤보도록 하죠. 예. 그 도요정에서 1조 2천억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예. 다만 그 내용 면에서는 아까 우리 김동연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내부의 사정을 충분히 반영한 그런 내수 진작이라든가 예. 또 기타 어려운 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에 좀 방점을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계가 아마 작년보다는 올해 더 어려워진다는 그 경제 아주 안 좋은 전망이 있는데 예. 우리가 제주도 경제가 대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적인 어떤 경제 위기의 충격파를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예산 정책 또 그러한 방침들의 정책이 부재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물론 그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신산업들에 대한 투자는 좋은데 또 그런 경제적 위기에 따른 우리 충격파를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병행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분이 공통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게 좀 당장 손에 잡히는 부분에 대한 걸 좀 많이 지적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오영훈 지사가 신년 기자회견이나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한 말은 그러니까 수소, 민간 우주산업, UAM 같은 미래 산업의 성과가 여태까지 이제 준비해 오는 단계였다면은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초쯤에는 어느 정도 이제 성과가 나올 것이고 그것이 일자리라든가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서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강훈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예. 지금 제주도는 특히 이제 특별자치도 된 이후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좀 1년의 부침이 있습니다만은 꾸준하게 GRDP가 상승했죠. 근데 여전히 이 제주도민들 근로자들의 평균 소득은 전국 최하위이고요.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이 80%가 넘습니다. 그리고 관광산업이 성장할수록 그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임금은 굉장히 최하 수준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주도 내 지역 경제가 성장할수록 거기서 종사하는 생산 인구들의 경제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에게는 실질적으로 파급력이 뒤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이런 어떤 그 사회적 격차가 경제적 격차가 나올 것인가라고 하는 깊이 있는 고민. 그래서 경제 성장이 실질적으로 민생 경제에 미칠 수 있는 그런 어떤 경제적인 어떤 제도의 개선이나 패러다임의 어떤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UMM이라든지 뭐 우주산업이라고 하는 게 전체 경제 성장의 파이를 크게 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알지 않습니까? 낙수 효과라는 게 그다지 큰 효과가 없다라는 걸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실제 민생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그것들이 실제 서민들의 삶을 어떻게 나아지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은 미흡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수소산업이라든지 UM이라든지 항공우주산업이라는 게 성과가 1, 2년 안에 나올 수 있는 분야가 아니거든요. 되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글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부분의 어떤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맞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당장 지금 서민들의 어떤 삶을 나아지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좀 상당히 좀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그 올해나 내년 2년 사이에 성과가 나온다는 거는 저도 이제 동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전부 다 아이디어 차원이었거든요. 제주도에서 뭐 우주 항공 산업을 하면 어떻겠느냐, UAM을 하면 어떻겠냐는 게 다 아이디어 차원인데 성과가 적든 많든 적든 크든 간에 나오긴 나올 겁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 김동연 이사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그게 제주 전체의 경기를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냐. 또 만일 그렇다 그러면 우리 도정의 방향이 예컨대 스위스가 이제 그 정밀 시계 같은 걸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사실은 이제는 정밀 시계라는 것도 과거 유물이지만 브랜드 가치가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경제를 끌고 가고 있는 건데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그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지금 최첨단 제조업 중심으로 제주도가 가겠다는 거냐? 그러면 정말 그 방향으로 과거 약간 옛날식일지 몰라도 또 10년 계획, 뭐 1차 10년 계획,
2차 심령 계획 하는 식으로 끌고 갈 수 있죠. 근데 지금 그런 것도 정확히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제주도에는 그런 무슨 최첨단의 제조업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관광에 종사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이 전반적인 경기를 끌어올리려면 결국 예. 제주도가 갖고 있는 지리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를 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데 만일 그게 아니라 그러면 어느 한 분야에 특화할 수는 있습니다. 제주도 정말 그 모든 어린 시절부터 전부 다 이런 정밀기계공업 같은데 그 저기 예, 예. 간해공업을 이제 예. 전수 받아가서 하겠다.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그런 어떤 명확한 비전은 보이지 않고 이것저것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데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는다. 결국은 우리가 원래 갖고 있었던 전통 산업부터 먼저 탄탄하게 다진 뒤에 좀 장기적인 저는 계획을 그 세워서 부분을 그렇죠. 전환을 가져가면 예, 그렇지 좋겠다는 않으면 그 말씀이신 전환기에 거군요. 많은 사람들은 낙오되고 예. 고통을 겪게 되거든요. 예. 있습니다. 도정 입장을 쉴드를 해주실 분이 안 계시네요, 보니까. 센터장님 좀 쉴드 해주시겠습니까? 뭐 쉴드까지는 아니고 예. 저는 전략 산업이거든요. 사실은 이제 수소라든가 다른 예, 분야는 예. 그런 것까지 우리가 반대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다만 그리고 이 오영훈 도정은 이제 이 부분을 원래 좀 가시적으로 보여주겠다는 건데 그 부분에서는 일단 믿고 가긴 하지만 도민 입장에서는 좀 꼼꼼하게 이제 검증할 필요가 있겠다. 말씀대로 파급 효과가 있는 것인지 예, 예. 이런 것들 좀 검증하면서 갈 필요가 있는 거고 저는 그것과 함께 아까 말씀하셨지만 병행돼야 할 게 예. 워낙 어렵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과거보다 일을 2배로 해서 예, 예. 미래 전략 산업도 잡아야 되고 당장의 어려움도 잡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플랜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은 약간 약해 보인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다양한 아이디어와 함께 노력들이 많이 필요한 해다라는 말씀인 것 같네요. 덧붙이실 말씀 혹시? 예, 그 그린 수소 관련해서는 예. 너무 가시적인 성과 위주 홍보성 그 행사를 진행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그래요? 지금 국가에서는 그 그린 수소 실증 사업이 아직 그 방안이라든가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근데 그에 대한 대응을 이제 9월 달에 한다든가 예. 뭐 국제 청정 수소 글로벌 그 포럼을 한다든가 이런 당장 실무에 적용되지 않는 어떤 홍보성 이런 일들을 함 데 있어서 이거를 가시적인 성과다 포장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예. 예, 그리고 아까 다들 말씀하셨지만 좀 장기적인 비전에서 우리 현덕규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정말 제주도에서 꼭 필요한 산업이지 뭔지 중점 우선순위를 둬서 우리 진행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홍보용 가시성 예, 이런 예. 거에만 좀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야기 행정체제 개편 쪽으로 좀 이야기 넘겨볼까요? 올해 이제 주민투표가 목표고 원래는 이제 지난해 좀 어느 정도 성과를 냈으면 싶었었는데 국회에서 아직 그 통과가 안 된 상황이고 계속해서 의견이 잘 모이고 잘 추진된다면 2026년 7월 출범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행정체제, 그다음에 시군구, 주민자치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하나의 안으로 나왔었고, 자 이거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십니까? 좀 잘 진행될 것으로 보십니까? 이번엔 위원장님부터 한번 가볼까요? 예, 저는 그 잘 진행되고 안 되고 여부는 좀 이따 차치하고요. 예. 학예 다리가 길다고 자를 수가 있느냐 그런 논리를 한번 내세우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학위가 다리가 길어서 보기가 싫어. 그러니 잘라야 돼라는 마치 그런 것처럼 제주도 행정체제 2006년도 이후에 잘 진행되어 왔는데 예. 왜 갑자기 굳이 그리고 사회적 비용과 시간 그리고 노력 그다음에 도민들의 분열을 야기하면서까지 예. 굳이 이렇게 강행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왜라는 의문이 가장 먼저 들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현 상황에서 행안부나 국회 문턱도 만만치 않거든요. 예. 예. 근데 다만 주민 투표를 위해서 통해서 우리가 진행을 한다. 그거는 이렇게 해달라는 선언적 의미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심사숙고하게 과연 예. 그 이후에도 우리가 각 그 행정권 이양이라든가 어떤 그 관련된 뭐 각종 관공서 건설이라든가 이런 부가적인 비용까지 과연 꼼꼼히 계산을 해봤느냐 하는 부분들. 안 그래도 경기가 계속 어려운데 경제가 예, 예.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과연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제가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체제가 지금까지 잘 되어 왔는데 왜 이걸 건드리느냐라는 질문에는 아마 반론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도 북제주 국민이었는데 예. 국민 입장에서는 멀쩡하던 북군, 남군, 서귀포, 제주시 없애버린 거거든요. 아 예전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도지사에게 독점됐던 모든 권한을 예. 이번을 통해 가지고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예, 예. 총론적으로 반대할 수는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좀 있고요. 그리고 절차적으로 약간 어려움은 있지만 오늘 상황은 그동안 반대해 왔던 행안부가
제주도와 국회의 논의 과정을 통해서 예. 법안에 대해서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남아 있는 거는 2월 정기국회 때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좀 합의를 해서 법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뭐 올해 한 하반기 정도에는 네. 주민투표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체제를 이제 도민들이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은 남아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게 총론적인 부분에서 좀 토론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해왔잖아요. 두 분께는 앞으로의 그 전망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절차 뭐 쭉 진행돼 왔고, 그 다음에 행안부와는 이견을 좁혔다라는 뉴스까지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는 지금 진행이 잘 될 것인가? 두 분의 의견은? 네,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원래 행안부가 반대했던 입장이 있었고 예. 그 후에 정확히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반대 논거가 그렇습니다. 우리 헌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그 내용은 이제 법률로 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주도에다가 지방자치단체로서 시나 군을 두려면 예. 제주특별자치법의 지방자치대로 지방자치단체로 제주도 밑에 특별자치도 밑에 제주 뭐 군, 제주시, 뭐 서귀포시 아니면 남제주군, 북제주군을 둔다 아니면 세 개 행정자치구를 둔다 자치시를 예, 둔다 예, 뭐 이런 형태로 법률에 그게 포함이 돼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를 이제 도의회 조례나 그런 예. 그 사전 조치로서 주민 투표를 통해서 그 내용을 결정한다. 이거는 사실은 위헌 소지가 반드시 나옵니다. 그렇기 특별법을 때문에 고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특별법에 예. 아예 지방자치단체 제주도 밑에 뭐를 둔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 과연 지금 행안부가 그동안 반대했던 입장이라고 알고 있는데 예, 예. 그거를 그럼 수용해서 예. 밑에다가 특별자치도 밑에 기초자치단체를 또 둔다는 내용까지 합의를 한 건지 예, 예. 그거를 지금 정확히 모르겠고요. 지난번에 이상민 장관이 조금 긍정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해석을 좀 달리할 수도 그러니까 있다는 그게 말씀. 저도 이제 뉴스 나온 거를 봤는데 예. 주민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뭐 이런 식의 예, 약간 예, 그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민 투표를 한다는 거하고 자치단체를 둔다는 거는 그건 사실은 국회 입법 사항이지 행정부가 예. 결정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에요. 약간 네. 부연 네. 설명 드리면 행안부 장관 방문 이후에 아까 말씀하셨던 주민투표 조항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반대하다가 지금은 최종적으로는 단일한 법률을 만들어서 주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통과시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하겠다는 거고 그게 아직 법사위가 안 열려서 통과 안 된 건데 2월 국회까지는 이제 보자는 것이고요. 말씀대로 제주특별법에는 10조에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시군을 두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네. 이 조항은 주민투표를 통해서 도민들의 의사가 합치가 되면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입법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 조항을 변경해버리면 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자, 현 변호사님, 그 변호사님께서는 사실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논의가 되더라도 이걸 과연 국회나 정부에서 다 바꿔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굉장히 그렇죠. 지금 있다는 그 부분에 말씀이신 대해서는 거잖아요. 정확한 예. 어떤 명확한 어떤 비전이 없어요. 사실은. 예, 예. 예. 명확한 비전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주민들의 마무리 의사가 말씀 듣고 결정하는 이거 거죠. 주제 좀 넘기도록 하죠. 토론적인 네. 부분에서 이제 행정체제가 좀 바뀌어야 된다, 변화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동의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하여튼 방향성에 대한 논의일 예, 텐데, 예. 어쨌든 굉장히 오래 묵은 과제잖아요. 여기까지 왔는데 일단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중앙 정부를 설득하는 과정이 좀 남아 있고 그리고 여야가 좀 합의를 해야 될 텐데 지금 정치 일정상 뭐 예. 4월에 총선이 있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관련 상임위나 특히 이제 법사위가 제대로 국회 일정이 좀 제대로 예. 이루어져서 이런 부분이 논의가 될 수 있을지 좀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뭐 중앙정부나 국회를 좀 설득하는 작업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 어떻게든 좀 정리가 됐으면 하는 건 아마 대부분 도민들의 마음일 겁니다. 오랜 시간 끌어온 주제이기 때문에. 자, 뭐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해서 그 올 한 해 도정과 관련된 좀 예측들, 전망들 좀 잠깐 해봤고요. 그다음에 다들 아시겠지만 총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그리고 총선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일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큰 선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총선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죠. 먼저 각 중앙당 전국적인 상황을 보면서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제주 쪽으로도 이야기를 좀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얼마 전부터 계속 분당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뭐 신당 창당이 가시화됐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왔었는데 갑자기 이제 연초부터 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도 있으면서 잠깐 좀 정체돼 있는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당 내가 좀 혼란스러운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정리가 좀 필요한 부분인데 좀 어떻게들 전망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 부분 아마 현 변호사님 하실 말씀 많으시죠? 이제 뭐 더불어민주당의 사정은 뭐 제가 뭐 그 당내 사정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예. 언론에 나오는 것들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면은
이낙연 전 대표는 뭐 신당 창당으로 확실히 발걸음을 옮기는 것 같고 예. 연초에 그 행주산성에서 지지자 모임을 했는데 상당히 많이 모였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과거 이제 민주당의 중진 의원들 이런 분들이 이낙연 그 대표 쪽으로 이제 지지 선언도 하고 하면서 예. 소위 말하는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당 뭐 그런 어떤 그 느낌의 그런 신당 창당을 방향을 제시하는 것 같고 예. 어느 정도 지지세가 모이는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민주당.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는 뭔가 조금 국민들도 이제 바라보는 이제 느낌이 좀 다르실 결이 다를 겁니다. 다를 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거를 목표로 창당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피수 사건이 있어서 아마 시간은 조금 이렇게 지연될 걸로 보여지는데 그 신당 창당의 움직임은 어쩌면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예.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사실 정부 심판론을 내세우고 있어서 단합을 해도 힘이 모자랄 판인데 이걸 좀 분당까지 가느냐 아마 이런 당내에서는 좀 우려들이 많은 것 같고 근데 좀 정리가 잘 될까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좀 거대 야당이라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렇게 전국이 되면 보수가 분열하면 뭐 민주당이 좀 유리하고 예, 뭐 예. 민주당이 분열하면 뭐 국민의힘 유리하고 뭐 이렇게 정파적 입장이 다를 텐데 지금 현재는 국민의힘도 이준석 신당 양당 공이 나오고 그렇죠. 있고, 민주당도 뭐 이낙연 신당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신당이 어떤 파급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도 예측하기 어렵다. 예. 다만 이제 오히려 정치권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이준석 신당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낙연 신당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소위 말하면 강성 지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선거라고 하는 건 총선 국면에서는 소위 말하면 뭐 집토끼만 잡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외연을 좀 넓혀야 될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그럼 소위 말하면 스윙 보트를 갖고 있는 쥐고 있는 예. 이 중도층이 과연 누구를 지지할 것인가? 그건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뭐 예. 이준석 신당이 출범한다고 민주당이 유리하거나 또는 이낙연 신당이 출범했다고 국민의힘이 유리하거나 이렇게 단순적인 산술적으로 계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고 예, 예. 특히 이제 아직 현역 의원들이 얼마나 참여할지 이것도 상당히 미지수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감안해 본다면 좀 지금은 관망을 해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관망은 하되 일단 양당 모두 분당해서 신당까지 창당하는 건 다 기정사실로 예, 보고 그렇게 될 계시는 것 거군요.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두 분 의견도 좀 여쭤보고 싶네요. 제가 말씀드리자면 우리 국민의힘은 분당이라기보다는 예. 이준석 전 대표의 탈당으로 봐주시고요. 탈당 후 분당 아닙니까? 분당은 아니죠. 왜냐하면 분당과 따라가신다는 분들도 분당과 계시니까. 탈당은 엄연히 다른 개념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분당이란 개념이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도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예. 이준석 전 대표의 지금 탈당과 신당이 찻잔 속의 태풍이 아닐까. 예, 예. 당장 지금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긴 하지만 예. 총선쯤에 가서는 그런 작은 찻잔 속의 태풍에 불과할 거다라고 저는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측입니까? 아니면 희망사항이십니까? 둘 다일 수 있겠죠. 센터장님 예, 여쭤볼까요? 우선 저는 민주당 당원이 아님을 밝히면서 예. 사실은 똑같은 버전인데 이낙연 소위 신당도 사실은 이제 분당이라기보다는 예. 탈당하셔서 만드는 거고 DJ 정치 복원을 내세우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예. 민주당 내에서 보더라도 그렇게 새로운 신당에 대해서 따라가려고 하는 흐름은 저는 많지 않아 보인다. 근데 오히려 국민의힘을 제가 뭐 하는 건 아니지만 이준석 신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동훈 비대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예. 뭐 당장 2만 명씩 한꺼번에 당원 입당하는 걸 보면 사실은 정치 공간에서는 이낙연 신당보다는 이준석 신당에 더 많은 관심이 쏠려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파급력이 더 클 것 같다는 말씀이신 저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선거제 얘기를 하면서도 예. 너무 그 두 당이 진영 논리로 이제 정말 공격을 하는 게 거의 정치의 모든 내용인 것처럼 보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목소리도 듣고 싶다 해가지고 다당제 논의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나라 정치 지형상 무슨 녹색당이라든가 진보당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어떤 일정 지분을 갖기는 상당히 어려운 정치 지형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보수적인 입장의 두 당이죠. 사실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진보라고 하지만 네. 정치적인 시각에서 둘 다 보수적인 정당으로 보여지는데 너무 그 어떤 대결 양상이 너무 치열해지다 보니까 예. 예. 유권자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이제 그 치열한 대결에 예.
좀 이게 염증이 나는 거예요. 그 염증이 나서 우리도 어떤 다른 선택지를 갖고 싶다라는 민심이 나오다 보니까 예. 그 민심에 부응해서 민주당에서도 신당 창당 움직임이 나오는 것이고 국민의힘에서도 신당 창당 움직임이 나오는 것이고 이런 움직임들이 근거 없이 그냥 이렇게 이루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총선에서 분명히 어떤 역할이 저는 이루어진다 보고 또 총선 이후에도 전국의 운영에도 상당히 좀 이제 변화가를 가져들 수 있는 어떤 그런 단초가 만들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선거구가 소선거 주제잖아요. Winner or Nothing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3당이 출연해서 성공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총선 국면에서는 결국 양강 구도가 상당히 많은 지역구에서 그렇게 갈 거다. 다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양당 정치 혐오를 느낀 소위 말하는 중도층들이 선택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총선에서 지역구에서 당선을 할 만큼한 어떤 정치적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것도 상당히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낙연 신당보다 이준석 신당 같은 경우 비례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당을 선택하는 그래서 지역구보다는 비례로 소위 말하면 이준석이라고 하는 한 명의 정치인이 차기 정치를 할 수 있는 어떤 일정한 정치적 승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정도가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사실상 지역구로 내려가 보면 뭐 제주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크게 이 실질적 총선 이 판도 자체를 뒤집어 만한 그런 영향력이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과거 사례들을 봤을 때는 제3세력이라고 나오는 분들이 처음에는 지지도가 꽤 높게 나오거든요. 근데 나중에 돌아보면은 창당 선언하는 날의 지지율이 가장 높았던 경우들이 많고 그 이후에는 결국은 요근하면서도 거대 양당에 다시 또 투표를 하는 그런 일들이 좀 반복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른 선택을 하고 싶다는 욕구는 분명히 많은데 그 이후에는 현실적으로는 선택을 못하는 일들이 좀 반복돼 왔던 부분들이 있고 그래도 이번엔 좀 다를 것이다 하고 나오는 또 세력들이 있다는 얘기인데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궁금한 게 아까 제가 좀 재밌게 들었던 부분이 한동훈 비대위가 어떻게 자리를 잡아가느냐에 따라서 이준석 신당의 그 포션이 달라질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국민의힘에 계신 두 분께서는 한동훈 비대위가 잘 정착될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설화가 좀 많긴 합니다. 초반부터. 그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전과 후가 우리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의 분수령이 되지 않나. 아울러서 세대 교체의 신호탄이다. 정치 기존 정치에 그런 의미로 저는 이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가 되면서 국민의힘이 아주 젊어진 모습, 새로워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2030 여성분들에게도 좋은 이미지로 많이 지지율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달라지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또 스스로가 달라지는 노력을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가 시작되면서 지금 비로소 변화가 시작되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당내 체질 개선 안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한국 정치 지형을 세대 교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보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뭔가 다른 생각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이제 약간 좀 생각이 좀 다른데요. 사실 이제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연말에 출범을 하면서 상당히 이제 기대를 많이 했고 여전히 뭐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뭐 결과는 두고 봐야겠습니다만은 그 연장선상에서 사실은 이준석 전 당대표의 탈당이 상당히 의미가 축소됐었어요. 같이 하는 사람들도 이제 적었었고 근데 이제 벌써 이제 일주일 이상 이제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미지 개선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건 사실이지만 손에 잡히는 어떤 당의 체질 개선 그리고 이제 여론이 이제 당에 대해서 요구하는 특정 사안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명확한 입장이 제시가 되지 않다 보니까 그 기대가 조금씩 빠지고 있는 듯한 느낌도 없잖아 있고요. 상대적으로 그 빠지는 기대가 이준석 신당에 또 모여가는 모습도 보여서 과연 이제 이준석 신당이 살아나는 거는 이준석이 잘해서 살아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 지금 이렇게 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왕 비대위 체제로 정말 비상한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지휘권을 잡았다고 했으니까 단순히 어떤 이미지 쇄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당의 개혁을 이뤄냈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그렇게 꼭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준석 신당이 그러면 이제 상당히 축소되겠죠. 입지가 좁아지겠죠. 자, 뭐 당 외에 계신 전혀 다른 진영에 계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동훈 위원장이 뭐 체질 개선 뭐 달라질 것이다. 근데
결국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의 취임 일성이 야당과의 전쟁 선포, 8.6 운동권들 간에 뭐 예. 청산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필요한 건 윤석열 대통령과 소위 말해 용화대로 부를 수 있는 용산과의 전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켰던 분들조차도 대통령에 대해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국정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고 우리 여사 문제만 나오면 아무도 얘기 못하니까. 그러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결국 위원장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예. 윤석열 대통령을 밟고 가야 됩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도 자기 자신을 밟고 가라고 한 메시지를 안 주고 예. 있고 그리고 제가 볼 때 한동훈 위원장도 그럴 생각이 없고 그럴 만한 능력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그 결과 자체가 결국은 변화가 없는 것이다. 이 용산의 일본 국민의힘에 대한 그 당 장악, 예. 이게 뭐 거의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 이 취임 1년 반 만에 밟고 넘어가야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면은 글쎄요. 센터장님 말씀으로 마무리할까요, 이 부분은? 우선은 한동훈 세대 교체 뭐 됐으면 좋겠고 잘했으면 좋겠는데 예. 구조적으로는 용산의 이중대를 벗어나지 못하면 예. 또 포함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 시금선 저는 이제 소위 말하는 김건희 특검, 예. 국민의힘 버전에서는 도의시 특검인데 이 문제를 저는 출격해야 된다. 그래서 밟고 갈 수준은 아니지만 이것에 대해서 명료하게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처리가 되면 예. 저는 지금 한동훈 비대위도 성공할 예. 수 있는데 그것을 또 마치 또 방탄으로 몰고 가면 예. 저는 뭐 기존과 다를 바가 없어서 용산 이중대로서 끝나버릴 가능성이 매우 많다고 봅니다. 일단 현재까지는 독소 조항이 있는 악법으로 지금 분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에서는. 자, 그러면 저희가 뭐 중앙 정치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되 다만 지금 이 양당, 거대 양당의 상황들이요. 우리 제주 지역 정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거대 양당이 있고 거기서 나오는 이제 분당 세력들이 있을 것이 분당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다음에 금태섭, 뭐 용해인, 그다음에 정의당, 녹색당 이런 굉장히 여러 세력들이 지금 바깥에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지금 우리 제주 정가에도 영향을 좀 줄 것이라고 보시는지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만약에 분당이 현실화돼서 나왔을 때 신당들이 다 창당이 됐을 때 또 제3세력 개혁 세력들이 모였을 때 우리 제주에서 출마를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그쪽으로 옮겨서 출마하실 분들은 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전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지금 왜냐하면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아무리 정치 일정이 중앙 정치 일정이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거를 치러본 분들은 알아요. 아무리 중앙 정치가 이렇게 요동을 친다 하더라도 지역 선거는 지역 선거 나름의 이슈가 있고 예. 결국은 인물 구도였고 양당 정치라고 하니 정당 구도 속에서 치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물론 이제 나중에 공천 과정에서 어떤 그 뭐 당내 반발이라든지 아니면 공천 전에 여러 가지 뭐 당내에서 무슨 문제가 생겨서 그럴 수는 있게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만 예. 지금 당장 그렇게 깃발을 들고 나가실 분은 거의 없지 않을까. 양당 모두요? 예, 그래요? 예,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아니 왜냐하면은 지금 뭐 양당 공천 상황 보면서 좀 이동할 수 있다는 분들도 계신데 제주에서도 공천 작업들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정치적 도박을 할까요? 아, 그래요? 예. 다른 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 제도적으로는 그 경선이라고 치면 경선에 참여해서 떨어지면 예. 못 나가죠. 못 나가지 못 않습니까? 나가니까요. 그러면 예. 떨어질 것 같아서 미리 예단해 미리. 나오는 건데 이준석 신당이나 이낙연 신당 입장에서는 예. 사실 죄송하지만 경쟁력이 없는 사람들을 본인의 신당 영입할 가능성은 제주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뭐 TK, PK는 모르겠는데 제주도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전화들은 좀 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예. 예. 후보들 정치의 이제 그 뜻을 들은 뭐 후보라고 하면 예.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제 제주 지역에서는 이낙연 신당이든 이준석 신당이든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내기는 상당히 좀 정치 지형이 만만치 않다 예, 이렇게 예. 판단이 되기 때문에 쉽게 당적을 그쪽으로 입당을 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근데 다만 이제 그 두 당이 일정 부분의 비례대표라든가 이런 예. 부분은 이제 당선자를 낼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그런 경우에는 뭐 예외적인 케이스들이 예. 뭐 어느 지역을 떠나서 있을 수가 있겠지만 예. 뭐 과연 제주 지역에 이제 그런 정도의 비중 있게 양쪽 당에서 그 비례대표 앞쪽 순번을 주면서 이렇게 예. 영입을 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제주 도내에서 공정한 경선이 보장이 안 되면 중대 결심하시겠다는 분들이 한 두어 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분들은 만약에 그 뜻대로 경선이 안 되면은 탈당해서 당적을 옮기지 않고 차라리 무소속으로 나올까요? 그러니까 너무 좀 지금 그런 거예요. 앞서나간 그러니까 질문인데. 이낙연 신당이나 이준석 신당이나 이런 거예요.
강력한 지역적 기반이 있는 곳에서는 가능할 수 있죠. 근데 예. 제주 지역은 그런 기반이 없어요. 뭐 호남도 아니고 TK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제 예를 들면 이낙연 전 대표나 예,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 강력한 대선 주자, 차기에 아주 예. 유력한 대권 주자라면 말이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렇지 예.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치적 생명을 걸면서 까지 그, 제주 도내에서 할 사람은 없을 소위 것 말하면 같다. 그 동아줄에 자식의 목숨을 정치적 목숨을 걸는 사람이 예.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이준석 신당에는 젊은 친구들 중에는 아니, 젊은 분들 중에는 예. 그래도 한번 정치적 생명을 걸어보려고 하는 분들은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위원장님 혹시 전화 안 받으셨습니까? 전화는 안 받았고요. 그래도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예. 새로운 분들 이제 정치에 입문하시려는 예, 훌륭한 분들이 신당에 입당을 해서 음. 기존 양당 구조에 좀 불만을 갖거나 예, 예. 또 새로운 정치를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어떤 정치 출정의 무대로서 예. 출마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다만 그 승리는 담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 예. 그렇게 할 수는 있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을 좀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정치라는 것도 가능성을 보고 움직이는 부분이 큰데 지금 제주 도내에서는 뭐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신당 같은 경우에 벌써 지금 2만 명의 당원을 모았다라고 좀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저희 이제 녹화 날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만은 전국적으로는 그렇게 좀 세를 불려나가는 모습이 보이더라도 제주에서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아마 네 분의 생각이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제주에서도 입당하시는 분들은 많이 예.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만, 다만 구체적으로 선거에 직접 뛰어들거나 하는 사람들은 쉽게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예. 하나 덧붙이자면 거기서 제주에서는 삼지대 뭐 개혁신당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좀 돌풍은 어려울까요? 아니면 않을 것 정의당이라던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진보정당 구조가 사실은 예. 원래 말씀대로 원래 거의 하나의 정당이었다가 분열돼서 쪼개진 예, 예. 구조라서 이걸 봉합해야 되는데 제주 상황은 그렇게 봉합돼서 예. 이제 가기는 좀 어려운 구조 같습니다. 현재 지금 상황은. 통합을 위해서 만나고 있다는 얘기는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두 분도 이 부분은 좀 어렵다고 네, 보시는 예.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 후보 관련된 얘기도 좀 해보고 싶은데 지금 뭐 예비 후보 등록 기간이기 때문에 많이들 등록을 하고 계시고 이 자리에도 하실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빨리 좀 하십시오. 예. 자, 오늘은 평론가적인 입장에서 이번 선거에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굉장히 여기서 재밌는 선거가 될 것 같다 아니면 뭐 좀 특별한 일이 좀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그 지역구 있다면 하나씩 좀 꼽아 주시겠습니까? 이번에는 센터장님부터 가볼까요? 네, 저는 이제 제주시 갑선거구를 예. 꼽았고요. 여기는 이제 물론 국민의힘에게 죄송합니다만 예. 본선과 같은 예선이 이제 민주당 경선 과정이 상당히 치열할 거다. 그리고 객관적인 전력을 보더라도 예. 사실 누가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서 제주시 갑선거구가 이제 치열한데 다만 네. 그 과정이 정책 중심이나 가치 중심이 아니라 또 네거티브라든가 상대방 흠집내는 과정을 가다 보면 갑선거구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 전체에 미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은 좀 판단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혼탁한 선거가 이루어지고 만약에 제대로 된 승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마지막에 네. 이 부분에서 앞으로 좀 갈등의 소지 혹은 제주 전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알겠습니다. 김성우 위원장님은 어디가 좀 관심이 있으세요? 뭐 개인적으로는 뭐 제주시 의리 제가 의리죠, 제일 관심 있지 개인적으로는. 않겠습니까? 그거는 전 당협위원장이셨으니까. 예. 근데 뭐 아직 아시다시피 예비 후보 등록들이 안 돼 있는 상태고요. 예.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나 이제 1월 이제 한동훈 비대위 출범 이후에 예. 뭔가 이제 중앙당의 방침이라든가 여러 가지 선거 전략들이 예. 정해지고 나면 뚜렷하게 이제 후보군들이 나올 것이고 예. 또 여기 우리 제주 지역의 특성을 잘 아는 그런 후보가 지금 현역 국회의원과의 어떤 충분한 대항마로서 예.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하나만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지금 제주시 의리 국민의힘은 사고당입니다. 아직까지. 네, 그 사고란 표현을 용어상 그런데 예. 당협위원장이 공석인 경우를 이제 사고당이라고 이제 이해하고 그 있습니다. 지명을 안 해주는 거잖아요. 중앙당. 예, 유보됐죠. 예, 제가 보류적으로 됐죠. 허용진 도당위원장께 여쭤보고 이거 언제쯤 이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되겠습니까라고 여쭤본 게 한 1년 전부터인데 네. 곧 되겠습니다. 곧 될 것 같습니다. 되지 않을까요?까지 왔다가 아직까지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비대위 출범 이후에는 이 문제는 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당원 당규에 예. 선거가 있는 구의 그 당협위원장은 사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 선거 전까지 지금 그 당협위원장 선정에 의미가 없고요.
어차피 사표를 내야 되니까. 근데 누군가는 또 이끌어가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선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선거가 있으면 당협위원장은 사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선거 이후에 다시 당협위원장을 선정을 하더라도 선거 때까지는 당협위원장은 공석으로 그냥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승욱 위원장께서는 가장 관심 가는 지역구로 제주시 을을 꼽아주셨습니다. 어디가 가장 관심이 가십니까? 저는 제주시 갑이 관심이 있는데, 갑이요? 그러니까 서귀포도 좀 눈여겨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서귀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역 의원이 워낙 강하니까. 네. 근데 이제 현역 의원, 그러니까 제주시 을 같은 경우는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이제 사고지구 예. 해서 딱히 저쪽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의 대항마로서 딱히 이제 이렇게 잘 구도가 눈에 예측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서귀포는 그래도 좀 2분 정도가 열심히 좀 예비 후보 등록하고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기서는 이제 경쟁 구도가 지금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에 보이기 때문에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그동안 여러 가지 어떤 총선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좀 힘을 잘 못 썼던 그런 지역인 한데 이번 총선에는 그래도 2분 예비 후보들이 절치부심해서 여러 가지 밑바닥을 다지고 있다라는 소식 들리고 그래서 어느 정도 도전의 파도가 어느 정도 거셀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아마 언론이나 이런 부분들 관심이 많을 것 같고요. 제주시가 아까 강원시 센터장 얘기한 것처럼 본선보다 치열한 경선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역 의원도라고 해서 자신할 수 없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마 갑이 되게 중요할 거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서귀포 선거구에 주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저기 국민의힘 관계자분들께 여쭤보면은 이번에 서귀포는 정말 좀 다를 것이다.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좀 하긴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현 변호사님께서는 어디가 좀 관심이 가십니까? 역시 을입니까? 왜 질문을 안 해주시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지금 서귀포 선거구는 제2공항 이슈가 있어요. 그렇죠. 이제 지금 현역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좀 미온적인, 그러니까 반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찬성하지도 않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그게 이제 아마 정치에 상당히 큰 선거에 쟁점이 될 소지가 있고 또 전통적으로 서귀포는 국민의힘이 상당히 지지율이 좀 많이 나오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과거에 원희룡 도지사 그런 이제 고향이고 하는 그런 분도 있었겠습니다만 이제 그래서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그렇게 열심히 해볼 만한 지역이다 생각되고 갑 지역도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양쪽이 경선을 통해서 정말 치열해지면 그 치열한 선거구는 치열한 선거구대로의 그 어떤 그 구도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 현역 의원이 이제 강력한 어떤 재선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돼 있지만 당내에서 경선을 한 과정에서 어떤 내상이나 어떤 이슈가 나올지 모르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지금은 약간 약체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또 당내 경선을 통해서 국힘에서도 어떤 새로운 어떤 새롭든 어쨌든 기존의 주자들이 더 힘을 보태서 나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두 지역은 역시 관전의 포인트가 있는 것 같고 우리 제주시 을 지역은 국힘당에서 아직 이제 예비 후보 등록도 안 했는데 어떻게든 간에 그 선거에 어떤 쟁점을 끌고 갈 것인가 이게 아마 숙제가 될 것 같아요. 쟁점보다 후보를 빨리 내셔야 아니 어떤 누군가 후보는 나올 텐데 그 나오는 분이 이 선거를 어떤 관점에서 이끌고 갈 것인가 이제 그 여하에 따라서 빨리 등록하세요. 누구요? 누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빨리 등록하시면 되죠. 현 변호사님 한 지역구 꼽아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세 지역구 다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주시 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국민의힘 상황이 있기 때문에 관심이 좀 많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거 짧게라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라도 전에도 그 전략공천 얘기가 나와서 을 지역의 전략공천 가능성은 혹시 없겠습니까? 두 분 보시기에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요즘 또 다른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왜냐하면은 원전 장관께서 지금 비대위원장도 이제 안 하실 거고, 그 다음에 그 이재명 당대표 쫓아서 그 지역구 출마한다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이재명 당대표는 또 비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운신의 폭이 넓어진 거 아니냐, 자유로워진 거 아니냐. 그러면은 전략공천 요구가 나왔던 제주시 을이나 아니면 본인 고향인 서귀포 이런 데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지금 원희룡 전 장관의 입장에서는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하는 게 큰 의미가 있나요? 제주에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도지사 할 때도 대권 도전하신다고 여러 번 서울 정치, 중앙 정치 이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제주에서 국회 한번 한석 하나를 더 한다고
그러자 그런 근데 선택을 본인의 할까요? 입장도 있겠습니다만 네. 당의 요구 같은 것도 이제 있을 수 사실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몇 달 전에 그런 얘기를 이제 방송에 나와서 한 적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총선 전망이 국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녹록치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제주도 전통적으로 한 20년, 24년 뭐 이 지역구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지금 야당이 민주당이 이제 독식을 하고 있는데 원지사 전 지사가 예. 이제 장관이죠. 전 장관이 서귀포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당시도 제주시 울 지역이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전격적으로 나와서 출마를 해서 본인의 정치적 고향인 서귀포까지 이제 견인해서 예. 제주도 지역에서 두 개 지역 정도를 돌려놓으면 그 정치적 상징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거든요. 예, 예. 이후에 어떤 그 대권 가도에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근데 본인은 별로 지금 관심이 예, 본인이 없는 관심이 일차적으로 없었던 부분도 있고 오히려 이제 그 전에 이제, 예. 개항을로 나간다는 예, 그래서 승부수를 던졌는데 그게 이제 실효가 돼버리는 상황이 됐고 오히려 좀 애매해진 상황이다. 그래서 오히려 예. 이제 지금 그 제안을 받기도 어중간해진 상황 느낌이 좀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건 마무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 출신이고 좀 장관까지 한 분이기 때문에 제주도에선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한번 짧게 10초 여쭤봤습니다. 말씀드리면 예, 출마는 자유이나 예, 갈 데 없어서 제주도 오는 건 반대하고요. 또 오시게 되면 또 울 지역인데 저 유권자이기 때문에 예, 예. 강력하게 또 반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갈 데 없어서라는 표현은 아니 그분 관점에서는 그건 아니고 돌고 돌아서 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략적인 선택이 될 수 있는데 그 시기와 어떤 그걸 예, 예. 잘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제가 아까 당의 요구 말씀드렸던 것은 당의 요구가 있으면 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건 이제 과거의 사례를 제가 참고해서 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도지사도 이제 그렇게 출마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던 겁니다. 아유, 시간이 이제 다 됐습니다. 사실 뭐 앞으로도 할 얘기들은 굉장히 많을 것 같고 본격적인 이제 선거전이 들어가면 더 할 얘기가 많아질 것 같은데 짧게 한 분씩 이번에 어떤 선거가 좀 됐으면 좋겠는지 이번엔 유권자 입장에서 한 말씀씩만 짧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선거는 이제 공약일 수도 있겠는데 예. 유권자 입장에서는 2024년은 정말 모두가 직면한 기후위기, 이 예. 기후위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적 의제를 발굴해서 그것을 좀 중심으로 선택을 받는 그런 과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께도 당 입장 말고요. 유권자 입장에서 어떤 선거가 됐으면 좋겠는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주도의 어려운 경제 상황 그리고 제주도의 민생 문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이 어딘가 아무래도 집권 여당의 메리트를 우리가 예. 좀 받아야 되지 결국은 그쪽으로 않느냐 가는군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 도민들이 뭐 물론 본인들이 지지하는 정당들이 있겠지만 그런 대승적인 차원에서 선거에 네.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뭐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이 정치 공학을 얘기하면서 유권자를 소위 말하면 볼모로 삼았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이번 선거는 그런 선거가 아니라 정치적인 선거. 그리고 아까 강원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기후 위기 어떤 대전화의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게 예. 맞는 우리 미래 비전을 좀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선거의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예, 뭐 사실 뭐 정치가 우리 생활을 뭐 모든 것을 결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제일 문제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과거에 그 오랜 한 분이 오래 했었고 군부 출신의 또 대통령이 있다가 문민 정부가 되고 정권 예, 유지된 다음에 그 그러니까 소선거제에서 오는 패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양당이 이제 거대 양당이 지나치게 정쟁을 해서 예. 사실 어쩌면 정치가 어떤 나라의 국운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 하는 국민들의 우려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경쟁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좀 더 의견을 모으는 예. 그러니까 차별화를 부각시키기보다는 미래를 위해서 정말 의견을 모을 수 기후위기도 있는. 좋은 의제입니다. 예. 그런 선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네 분과는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오늘 네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예년보다는 포근한 날씨지만 힘든 경제 상황 그리고 혼란한 전국 속에서 시민들의 마음은 아직 얼어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얼어붙은 계절에도 봄은 찾아오기 마련이죠. 제주에 찾아올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로 다가올 봄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사기획 이슈 있다. 오늘 여기서 이야기 마치도록 하죠.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